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를 출신 한준호 의원입니다. 여가부 장관님 계시죠? 네. 네. 여가부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 사업 목적이 시설 보육에 사각지대나 양육 부담을 좀 경감시키겠다 이런 건데 현재 지금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부모 가족도 돌봄 문제에 굉장히 부담을 겪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은 훨씬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네. 이 상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특히 한부모 가족의 서비스 이용 증가율이 전체 가구 이용 증가율에 비해서 5배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 증가 대비 이제 아이돌봄에 대한 전체 예산이 지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알아들어도 되겠죠? 네,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직은 100% 정부 지원이 아주 그 저소득층의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여전히 있고 특히 일반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은 이게 개별 가족 방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저 일반적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수요라든가 이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설 돌봄의 한계가 주어질 때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계속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필요한 수요자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라 적어도 시간 확대라든가 자부담 비율 하한을 조금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방금 말씀하신 비율 상향 문제인데요.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짚자면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내년도 서비스 요금 정부 지원 비율이 85%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95% 정도까지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추가 저희는 사실 100%까지도 굉장히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라면 95%까지라도 된다면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추가 소요 예산이 한 조금 더 상승분을 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40억 이요? 있습니다. 네. 예, 기재부의 협력을 제하도록 더욱 설득하겠습니다. 네, 기재부 차관님, 이 차관님, 네네네, 관련된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 한부모 쪽은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려왔는데요. 네, 8년에 1,000억이던 예산이 내년에 2,6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조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예산을 숫자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홀로 생계도 해야 되시고 또 양육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는 취업이나 학업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실무적인 입장들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네, 이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가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중에서 우리 공동생활 가정형, 그러니까 매입 임대하는 거죠. 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주거 안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안정적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생계라든지 가사나 양육 면에서 이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2017년에 136호에서 올해 이제 189호까지 늘리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재부 차관님 설명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오신 건 맞는데 이게 전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요를 좀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 해당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한 8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요 감당이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로 그간 이제 한부모 가족 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6.25 이후 시설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한부모들은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매입 임대 주거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현재에 반영된 거에서 한 26호 정도 추가 수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6호 정도 반영하려면? 지금 현재 2억 8천 네. 28억 네, 2억 281억 8천. 예, 네. 예. 이 정도이고요. 또 이제 임차 보증금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한부모가 부담하는 이제 월세 비중이 이 보증금이 낮으니까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이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주려면 네. 그 임차 보증금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2억 8,100만 원 정도가 임차 보증금 현실화에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화 추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 시설들을 좀 기피하다 보니까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수요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26호 정도 추가할 2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증액 소요는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요. 장관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됐죠. 네,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시행 예정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추가 소요 예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셨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네. 저희가 이제 여가부에서 그간 이제 청소년 연령을 만 24세로 해서 청소년 한부모라고 했는데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이 연령층을 34세까지 청년 연령의 기준으로 해서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법은 개정돼 있고요. 예, 네. 개정된 법에 필요한 추가 재원 소요가 약 917억 원이 그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양부 한부모는 이제 양부모에 비해서 자녀나 이제 자녀 보호나 또 이제 양육자 부재에 따른 이제 대체 자원 구입 이런 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징역 필요성이 917억 정도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전체가 다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돼 있으니까요. 4월에 또 시행 예정이고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은 이제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일자리를 설령 구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매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한부모는 여러 가지 이제 출산이라든가 원가족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학업도 지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자립 지원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관님께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뭐 임신 중절이나 파양, 뭐 유기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사례가 발생을 하네요. 네, 그리고 전체 인구수로 과거수로 봤을 때도 2,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살펴봐질 수 있도록 여가부와 또 예산 면에서는 또 우리 기재부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포용국가의 안전망 구성 속에서 한부모가 포괄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예, 네,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는 잘 이제 OTT 관련된 내용들을 드릴 텐데 이게 왜 문체부에 내용을 드리냐면 실은 이제 OTT 서비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방송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광고 매출도 어려워지고 경영 여건도 상당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이게 컨텐츠 질 저하로도 연결이 됩니다. 국내 이제 글로벌 OTT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넷플릭스도 있지만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 애플 TV나 HBO 맥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미디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제 진짜 산업으로 보면은 이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미디어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콘텐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콘텐츠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신규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또 다른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동남아 측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공 의사를 표명하는 데들이 제공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데들이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콘텐츠 산업이 오히려 좀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체부에서는 어쨌든 콘텐츠를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OTT들도 유입이 되고 있고 이들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큰 돈을 내고 있죠. 그리고 핵심 역량들은 우리가 예전에 외주 제작 비율들을 높여가면서 실제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사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이제 자체 제작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핵심 역량들이 바깥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 문체부가 외주 제작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 국내 콘텐츠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사나 이런 데에도 문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내 K 콘텐츠라는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서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방송사의 단편 드라마나 단막극들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한류 시대 얘기를 하고 문화 콘텐츠 시대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콘텐츠 이제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외주 제작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주로 이제 외주 제작사지만 또 방송사와서 외주 제작사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권리를 누가 얼마만큼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해외 콘텐츠를 이제 퍼블리싱하는 넷플릭스 같은 곳과 관계해서 제작비를 받았을 경우에 또 이들과 수익 배분이라든지 또 이제 저작권 일체를 다 양보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기회로 작용해서 많은 역량들이 길러지고 좋은 제작진들, 작가들이 나오긴 했는데
흥행 성적에 따른 수익 배분도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이제 권리만 가지고 뭐 초반권을 가져간다라든지 재반권을 뺏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해외 자본에 좀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 양성과 그리고 이제 자본에 있어서 너무 해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병행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체부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서면 질의를 뭐 자세하게 하나 드릴 텐데, 마지막은 이제 국내 OTT하고 음악 저작권 협회 간 저작 요율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0.6%에서 2.5%로 인상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급격한 인상 요구가 현재 이제 경제 여건상, 국내 산업 여건상 좋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좀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지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이제 우리 부에 제출했고요. 네, 지금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창작자 권익보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라고 그러죠. 이것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문체부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